삼성은 중국을 떠나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인도로 이전하였습니다. 삼성이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성이 인도를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삼성이 상당한 혜택을 주며 생산시설을 유지해왔으나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인도로 이전할 시 삼성은 기존 월 500만 대의 생산량을 1000만 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IT 시장은 인도를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는 글을 모르는 빈민층이 많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테크놀로지 기술에 민감한 편입니다. 또한 인구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죠. 구글의 최고 지도자 선다 피차이를 비롯하여 나사의 최고 연봉을 자랑하는 인력들의 30%가 인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인도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기업들의 판매량은 떨어졌지만 유일하게 삼성의 판매량은 2%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 삼성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결정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중국보다 인도가 생산시설이 입지하기에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삼성이 인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 중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입니다. 2014년에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 정책인데요. 전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인도 제조업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에서 현재까지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현재 기술도 부족하고 대량으로 제조를 이뤄낼 수 있는 자본도 없으니 해외 자본 투자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도는 해외 자본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 등 엄청난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인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전자제품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면 판매량의 4%에서 6%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주요 제조업 6개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이 5.4%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정책은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책 하나만으로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 인도로 가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인도는 매력적인 인구와 인건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수이지만 곧 세계 1위가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중국처럼 인도에서도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중산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삼성 베트남의 직원 평균 인건비가 46만 원인 것에 비해서 삼성 인도의 평균 인건비는 15만 원이 적은 31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인건비의 차이가 가장 핵심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중국을 떠나 인도로 가자 긴장하기 시작한 국가가 있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삼성은 베트남의 3곳의 초대형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치민 공장은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매출은 74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이 혼자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28%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즉 삼성 때문에 베트남의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인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어 베트남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요즘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성장은 모두 삼성이 스마트폰 생산시설을 설립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한국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베트남 내 공장들은 한때 멈추기도 했습니다. 전체 공장 가동률은 대략 66%로 연간 생산량에서 1,500만 대를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인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삼성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에게 절대적인 지원을 해주는 반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급격히 관계가 나빠졌죠. 앞서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 덕분에 베트남 축구는 새 역사를 썼고 삼성의 덕을 보아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했으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험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을 비판하는 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러던 중 코로나는 델타 변이의 상황을 맞았고 언제라도 다시 삼성전자의 문이 닫힐 수 있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을까봐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삼성전자 공장과 근로자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협력업체 등
다수 공장들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공장 근로자들의 일이 끝나도 집으로 보내지 않고 공장에서 잠을 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근로자들의 이동을 줄여 코로나19 확산 및 생산 차질 우려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삼성전자 공장과 애플 협력업체들의 공장이 위치한 박린, 박장 등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15만 명의 근로자들을 산업단지 내에 봉쇄시킨 채 거주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 한 번이라도 다녀온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혐한을 하며 삼성 불매 운동까지 했던 베트남이 왜 삼성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생산 공장이 멈추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게 앞뒤가 맞는 행동인데 공장이 멈출까 직원들은 공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서까지 말이죠. 결국 베트남은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성장률이 10%를 넘었을 때 상황을 다시 보면 삼성이 베트남으로 간 이후 다른 기업들이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 간 것입니다. 만약 삼성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국가 기업들의 시설도 삼성을 따라 베트남을 떠나게 되는 삼성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삼성 따라 들어갔는데 삼성이 없어진 베트남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베트남의 경제의 절반 가까이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인건비는 우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따라서 삼성이 완전히 이전할 날이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브랜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이 베트남에 기여했던 사실은 이제 잊으십시오. 삼성이 계속해서 베트남에 남아 생산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게는 소니와 일본 기업들이 있으니 삼성이 없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삼성이 없으면 베트남의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삼성의 철수로 인한 베트남의 피해 업종은 단지 스마트폰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베트남의 효자 분야인 목재 산업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합판 시장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던 베트남산 합판이 한국 정부로부터 괘씸죄로 반덤핑 품목으로 지정되어 베트남 목재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목재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베트남의 수산업 역시도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언론사 카페F는 지난 1일 베트남 관세청 통계 자료를 인용해 2020년 1분기 수산물 수출은 약 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캐나다와 러시아는 각각 10%, 22% 증가한 반면 주요 큰손인 중국, 한국, 유럽의 수출량 감소가 주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인 이 수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은 수출국가 탑5이므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한국을 향한 헛발질로 인해 한국인들은 베트남을 대하는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이러한 인식 전환으로 인해 베트남산 해산물 또한 한국인들의 밥상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베트남은 매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왜 되지도 않는 혐한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는 말을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것인가 싶은데요. 삼성전자를 앞세워 목재 수산업에 있어서 정말 한국은 베트남에게 존재감이 상당한 국가였다는 것이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를 보니 국가 간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걷잡을 수 없이 국가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관계 외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당장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떠나 인도로 간다면 베트남은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인들이 베트남 여행을 즐겼었는데 이제 하루에 수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을 예전처럼 맞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주도로 베트남산 합판은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으로 앞으로의 목재 산업도 전망이 암울합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그동안 공든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베트남의 모습을 기억해 다시는 베트남과 좋은 인연을 맺지 않아야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앞으로도 상승할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